최강 한파가 찾아왔습니다. 대설특보가 내린 광주 전남 지역에는 많은 눈이 내렸습니다. 모레까지 최대 30cm의 눈이 내리겠습니다. 초등학생들끼리 싸움을 하다 한 학생이 흉기를 꺼내 상대방을 위협했습니다. 경찰이 출동하기까지 했는데 학생은 집에서부터 이 흉기를 챙겨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골재 채취 인허가 과정에서 수천만 원의 뇌물이 공무원들에게 전달됐다는 녹취록이 나왔습니다. 녹취록에는 또 다른 뇌물 제공 정황도 나와 있어 파문이 예상됩니다. 산을 쓰지 않는 양식법을 15년간 고집해 장흥무산김이 유럽에서 유기 인증을 받았습니다. 세계 시장에 도전장을 내밀 예정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C 8시 뉴스입니다. 강추위와 함께 폭설이 찾아왔습니다. 광주와 전남 대부분 지역엔 대설특보가 내려졌고 한파특보도 예보됐는데요. 추위는 두 자릿수 영하권까지 떨어지는 내일과 모레 절정을 이루겠습니다. 정희진 기자입니다. 눈이 끝을 모르고 몰아칩니다. 쉴 새 없이 쏟아지는 눈에 앞도 잘 보이지 않습니다. 아이들에겐 반가운 눈이지만 영하권의 추위는 견디기 힘듭니다. 눈이 와서 눈사람이야 만들 수 있는데 너무 추워서 못 놀아요. 일부러 긴 패딩도 챙겨 입었습니다. 아까도 짧은 패딩 입고 나왔는데 롱패딩으로 갈아입고 나왔어요. 핫팩과 따뜻한 음료는 그야말로 불팁니다. 갑자기 날씨가 추워지니까 따뜻한 음료하고 핫팩이 많이 팔리고 있어요. 오늘 광주 전남에 하루 종일 많은 양의 눈이 쏟아지면서 대부분 지역에 대설특보가 내려졌습니다. 대설경보가 내려진 영광과 영암은 10cm가 넘는 눈이 내렸고 모레까지 많은 곳은 최대 30cm의 눈이 더 내릴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영하권의 강추위도 찾아오면서 곡성과 구례엔 잠시 뒤인 밤 9시부터 한파특보가 발효될 예정입니다. 추위는 두 자릿수 영하권을 기록하는 내일과 모레 절정을 이루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곡성과 구례 영하 12도를 최저로 나주와 영광, 담양 등 영하 9도, 광주 영하 7도 등을 기록하겠고 낮 기온도 영하 4도에서 1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21일과 22일은 찬 공기의 영향으로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져서 아침 기온은 내륙을 중심으로 영하 10도까지 내려가겠고 낮 기온도 영하권을 밑돌면서 매우 춥겠습니다. 올겨울 최강 한파는 크리스마스 연휴가 시작되는 주말부터 사그라지겠지만 당분간 평년 기온 밑도는 추위는 이어지겠습니다. KBC 정의진입니다. 광주와 전남에 많은 눈이 내리면서 눈길 교통사고가 잇따랐습니다. 오늘 낮 1시 반쯤 나주시 문평면 무안방면 무안광주 고속도로에서 덤프트럭이 앞서가는 승용차를 들이받으면서 차량 7대가 잇따라 충돌해 4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오후 4시 50분쯤엔 광주시 광산구 장수동의 교차로에서도 차량 7대가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해 1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초등학생들끼리 싸움을 하다 한 학생이 흉기를 꺼내 상대방을 위협하는 황당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해당 학생은 집에서부터 이 흉기를 챙겨온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경찰과 소방당국이 출동하는 소동까지 벌어졌고 경찰과 교육당국은 조사에 나섰습니다. 임경섭 기자입니다. 광주 광산구의 한 초등학교 앞. 지난 19일 오후 5시 40분쯤 무리지어 다니던 초등학생들 사이에서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애들이 아줌마 밖에서 싸워요. 저희들 얘기는 그걸 가지고 있으니까 뺏고 그걸 본 것 같아요. 다툼을 벌인 이들은 이웃 초등학교에 다니는 6학년 학생들. 자리를 옮겨 다니며 싸움을 벌이던 중 한 학생이 집에서 가져온 흉기를 꺼내 상대 학생을 위협했습니다. 초등학생들 간 싸움이 벌어진 현장입니다. 이곳 공원에서 시작된 싸움은 한 학생이 가방에서 흉기를 꺼낸 다음에야 멈췄습니다. 흉기를 든 초등학생을 본 목격자가 신고하면서 경찰에 이어 소방당국까지 출동하는 소동도 벌어졌습니다. 집에 있는 흉기를 갖고 갔어요. 치고받고 하기도 전에 이제 이미 벌써 흉기를 들고 있으니까 이제 가시면 신고해본 거죠. 교육당국도 조사에 나섰습니다. 학폭으로 접수를 해서 교육적인 조치를 위해서 그렇게 진행하려고, 그리고 이제 학교 폭력 전담 기구도 열고, 그리고 이제 그 관련 학교랑 또 이제 긴밀하게 연계하면서 두 학생에 대한 기초 조사를 마친 경찰은 보호자의 동행 아래 정확한 사건 경위를 파악할 방침입니다.
KBC 임경섭입니다. 전남의 한 기초단체에서 골재 채취 관련 인허가를 받기 위해 수천만 원이 오갔다는 의혹이 나왔습니다. 의혹을 받는 해당 공무원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입장인데요. 녹취록에는 뇌물 제공 정황과 관련한 공무원들의 이름이 거론돼 있어 파문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최용석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한평군 월암면에 있는 한 골재 채취 현장입니다. 지난 2022년 1월부터 골재업체 대표 A씨가 한평군의 인허가를 받아 골재를 채취해왔습니다. 그런데 인허가 과정에서 A씨가 뇌물을 줬다는 내용이 담긴 녹취록이 나왔습니다. 이 녹취는 하청받은 B씨가 A씨와 통화하면서 전해들은 이야기입니다. 녹취록 중 하나엔 지난 2021년 2월 한평군 공무원을 만나 금품을 전달했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자격지표로 저 맞아요로 제가 어제 3천만 원 주고 인허가 떨어지면은 또 제가 거기에서 2천을 더 넣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매달 또 별도로 조금씩 계속 매달마다 좀 주기로 했고. 사실 확인을 위해 골재업체 대표 A씨와 연락해 B씨와의 통화 내용에 대해 물었지만 그런 일은 없다고 답했습니다. 그런 적이 없으시다 그 말씀이시죠? 예. 다시 걸고 부모 걸고 얘기하겠습니다. 어디 가서 그런 이야기 하신 것도 없고요. 없습니다. 녹취록에서 언급된 한평군 공무원 C씨를 만나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해 물었지만 역시 기억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조사해서 입증을 하는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이제 하도 오래돼서. B씨가 제공한 A씨와의 통화 녹취록에는 다른 뇌물 제공 정황에 또 다른 공무원들의 이름이나 직책이 언급돼 있습니다. B씨는 A씨로부터 공사대금 4억 원을 받지 못한 채 계약 해지를 통보받아 이 같은 사실을 경찰에 고발하고 언론에도 제보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평군은 자체 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지만 아직까지 공식적인 답변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KBC 최용석입니다. 한국은행 광주 전남본부가 대유 위니아그룹 협력업체에 대한 특별자금 지원 기간을 4개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대상은 법정 관리를 신청한 대유 위니아그룹 협력업체 중 지역 중소기업이며 만기 1년 이내 운전자금 대출입니다. 업체당 지원 한도는 금융기관 대출 취급액 기준 20억 원입니다. 장흥군이 산을 전혀 쓰지 않는 무산 김생산을 시작한 지 어느덧 15년이 지났습니다. 주변의 회의적인 시각과 수확량 감소라는 어려움을 딛고 정착 단계에 들어섰는데요. 유럽 등지에서 유기 인증을 받은 데 이어 이제 세계 시장에 도전장을 낼 예정입니다. 고익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공반도가 바라다 보이는 장흥 회진 해역. 전체가 친환경 유기농 인증을 받은 3,000헥타르의 김양씨 거장이 끝없이 펼쳐져 있습니다. 어장 중간중간에 노출된 깃발이 자주 눈에 띕니다. 산을 전혀 쓰지 않는 대신 깃발을 햇빛에 자주 노출시켜 갯병을 막아내는 모습이 장관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김치채에 걸리는 20여일 동안 통상 너댓 번의 뒤집기로 품질 좋은 무상김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올 들어 두 번째 김치채 작업이 한창입니다. 지난해 부진했던 적황이 올해는 호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2008년 시작한 장흥 무상김은 수확량 감소에다 주변의 불신으로 어려움이 많았지만 장흥군과 어민들의 끈질긴 노력 끝에 빛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무상김 해가지고 수확량이 적어가지고 혼났어요. 그래가지고 돈은 안 되고 산처리는 못하게 하고 그런데 지금 한 15년 되면서 지금 안정되고 가격도 다른 데보다 좀 그때보다 더 받고 해서 이젠 해양수산부로부터 친환경 직불금도 받고 있습니다. 어장 환경이 좋아지면서 김양시장 주변엔 통발 낚시잡이가 번성하고 있습니다. 김밥용 참김으로 생산되는 장흥 무상김은 착한 김으로 불리우며 가공 공장에서 주문이 몰리면서 가격도 오름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K푸드의 대표격인 김밥 시장이 커지면서 무상김의 성장 잠재력도 한층 커졌습니다. 김이 햇볕을 받으면 좀 강해지는 성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흥에서 나는 김들은 모두 김밥용 김으로 특화하면은 다른 데 생산하는 김보다 경쟁력이 훨씬 높다고 이렇게 생각됩니다. 유럽 등 선진국이 선호하는 국제 유기 인증인 ASC와 MSC 인증을 받은
장흥 무상김. 15년이란 짧지 않은 세월을 견뎌내고 이젠 세계로 비상할 채비를 마쳤습니다. KBC 고익수입니다. 제22대 국회의원 총선을 앞두고 출마 예정자들의 공식 출마 선언과 공약 발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장은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 4월 총선에 광주 서구을 출마를 공식적으로 밝히며 민주당과 당대표에 대한 부당한 사법적 압박에 대응하고 수사기관 개혁과 사법개혁을 완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문상필 광주 북구갑 국회의원 예비후보는 오늘 광주역 앞에서 공약 발표회를 열고 광주역 기능을 송정역으로 일원화하고 광주역을 광주를 대표하는 랜드마크로 만들겠다며 지역의 새로운 청사진을 제시했습니다. 광주 북구갑 출마 예정인 정준호 변호사도 기자회견에서 호남 정치 위기는 기득권들이 지역구도 기대 혁신이나 비전을 보여주지 못해 비롯됐다며 지역 발전과 청년을 위한 정책을 펼치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안도걸 전 기획재정부 차관이 민주당 국정경제자문회의 부의장으로 임명됐습니다. 안 전 차관은 오늘 더불어민주당 당사에서 조정식 사무총장으로부터 민주당 국가경제자문회의 부의장 임명장을 받고 민주당의 핵심 경제 정책을 마련하기 위한 활동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안 전 차관은 지난 11일 더불어민주당에 입당한 데 이어 내년 총선에서 동남을 출마를 선언하며 왕성한 정치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낙후 지역으로 손꼽히는 광주시 광산구 임곡동 개발을 위한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임곡동 주민 200여 명은 오늘 광산구청에서 임곡동 지역 살리기 주민 대토론회를 열고 지역 쇠퇴 가속화에 따른 열악한 기반시설과 건물 노후화 등을 진단하고 향후 개발 전략 등을 논의했습니다. 또 광주시와 광산구에는 임곡지구 특화와 명소화 전략 등을 위한 적극적인 행정을 요구했습니다. 이어서 희망 2024 나눔 캠페인에 참여해 주신 분들입니다. 먼저 목포 한국병원 김박남 단장회 봉사단 일동이 100만 원을 보내주셨습니다. 다음으로 보성군 보성읍 대야일리 주민들이 10만 6천 원, 보성읍 원봉일리 주민들이 11만 원, 보성읍 쾌상일리 주민들이 16만 1천 원, 화순군 2학년 5류3리 민인식 이장회 주민들이 8만 9천 원, 화순군 2학년 5류1리 정광기 이장회 주민들이 6만 8천 원을 보내주셨습니다. 소중한 성금을 보내주셔서 고맙습니다. KBC 시청자위원회가 잊혀져가는 광주의 전통을 기록하는 역할에 힘써달라고 당부했습니다. KBC 시청자위원회는 지역 민방 공동제작 프로그램인 핸드메이드 인 아시아에 대해 뛰어난 영상미를 자랑했다고 평가하며 앞으로도 사라져가는 전통을 주목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또 새해에는 국민 마음을 위로하고 소외된 지역의 비전을 제시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광주 북구청이 자원봉사자 영예인증식을 개최했습니다. 북구청은 오늘 시와 문화 마을문화관에서 영예인증식을 열어 지난 1년간 나눔과 배려를 실천한 지역 자원봉사자들 81명의 영예를 인증하고 지역 봉사자들에게 감사를 표했습니다. 인증을 받은 봉사자들은 인증서와 함께 공영주차장 감면 혜택 등을 부여받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수시 선거관리위원회가 정기명 여수시장 비서실장을 상대로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여수시 선관위는 정 시장의 비서실장인 김모 씨가 지난 2달여 동안 지역 내 행사장을 돌며 정 시장의 명함을 대량으로 배포한 의혹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김 비서실장은 지난 10월 전남 여성 일자리 박람회와 11월 사회복지 한마당 등 수백 명이 모인 행사에서 정 시장의 얼굴과 전화번호가 적힌 명함을 대량으로 배포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5.18 민주화운동 당시 시민군 대변인을 맡았던 윤상원 열사의 사망 원인이 복부 총상으로 밝혀졌습니다.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는 국가 차원의 5.18 진상규명과 이후 방향 모색 공개 토론회에서 목격자 진술과 법의학 자문 의견 등을 토대로 윤 열사의 사망 원인을 총상으로 인한 탈장, 사망으로 규명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전까지 윤 열사의 사망 원인은 전남도청에서의 자상으로 알려져 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원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지역의사제 법안이 오늘 국회 보건복지위 전체 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지역의사 양성을 위한 법률안에는 의사면허 취득 후 10년간 지방의료취약지에서 의무적으로 근무하도록 명시됐습니다. 지역의사 선발 전형으로 학생을 선발할 시 해당 의과대학 소재 시도 내 고교 졸업자를 일정 비율 이상 선발하도록 하고 의무복무 조건을 미행할 경우 의사면허 취소 등이 뒤따릅니다. 전라남도가 1조 원이 넘는 대규모 투자 협약을 이끌어냈습니다. 전남도는 서울 그랜드 하얏트 호텔에서 저탄소 친환경 경쟁력을 선도하는 금호 석유화학 등 7개 기업과 1조 490억 원 규모의 투자와 1,100여 명의 신규 일자리 창출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투자 협약식에 이어 전남 신산업 육성 방향과 지원 정책 설명도 진행됐습니다.